근데 재밌게도요, 초년의 시기에는 저는 목오행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내 원국에 목오행이 없어도 대운하고 세운에서 목오행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오행의 특성을 어린아이 시절 때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초코 명리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를 특정 시기마다 들어오는 오행이라고 좀 잡아보려고 해요. 지난 초급반 수업 때 한 도반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주 원국에 목오행이 없다. 그런데 어릴 때 혹시 목오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목오행, 화오행, 토오행, 금오행, 수오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행의 속성을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오행 같은 경우는 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작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근데 인간의 생애 주기로 치면 목오행이 초년입니다. 화오행은요 청년이고요. 토오행은 보통 중년에 비유를 많이 하죠. 금오행은 장년, 그리고 수오행은 노년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오행 목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목은 나무가 아니죠, 단순히.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속성을 가장 많이 물상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나무다 보니까 목 오행 이꼬르 나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같은 또래 아이들을 보면 낯가림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한 살 어리다고 하면 내가 바로 형이네, 내가 언니네 하면서 같이 놀자 하면서 막 놀아요. 이게 초년의 특성이죠. 목 오행은 겨울이 됐을 때 수오행이죠, 겨울. 그때는 생명의 활동력이 많이 움츠러들잖아요.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뱀이나 개구리나 곰들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고요. 이렇게 음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양의 기운이 탁 하고 자라나는 게 목오행입니다.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시기로 초년에 해당되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든지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서로 낯가림도 없어서 바로 그냥 이름하고 나이 물어보고 친구가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같이 잘 놀다가도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내가 이 친구랑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그냥 돌아서요. 화오행은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행화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가지가 막 이렇게 공간을 넓혀가면서 가지를 쭉쭉쭉 뻗어가죠. 화오행은 섞여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이거든요. 또 중년은 토오행이고, 이걸 제가 청년, 중년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삐지거나 그러면 같이 안 놉니다. 그런데 화오행, 토오행이 상징하는 청년, 중년의 시기 때는 일단 어른이 돼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을 줄 압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내 감정하고 다른 일도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힘? 수오행이 노년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조금 더 적어볼게요. 목오행은 시작하는 힘이잖아요. 이게 이제 스프링이죠. 스프링. 계절로 치면 봄이고요. 화오행은 여름을 뜻하죠. 섞여 들어가는 힘입니다. 섞이는 힘이에요. 그리고 확장하는 힘도 되고요. 토오행은 이제 중재의 힘이라고 하죠. 환절기. 금오행은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수오행은 이제 수축하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오행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에서. 목오행은 직진성이 강하거든요, 직진성. 나무가 하늘로만 자라잖아요, 갑목이. 그런 직진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내 아이가 있다 하고는 이름을 불러버리면 아이가 엄마다 하면서 엄마만 봅니다. 차가 오는 걸 못 봐요. 그게 목오행이 가지고 있는 직진성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건너는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재밌게도요, 초년의 시기에는 저는 목오행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내 원국에 목오행이 없어도 대운하고 세운에서 목오행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오행의 특성을 어린아이 시절 때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철없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뭐 물어보면 저요 하면서 막 서로 손들잖아요. 이게 목이잖아요, 이게 목.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운동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하고 몸싸움도 하면서 축구든 농구든 하고요. 섞여 들어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화 토금수 오행이 이런 인생의 생애 주기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잠이 부족해도 잘 버티는 그런 시기가 언제죠? 노년이죠, 노년. 수오행이 수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수오행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부족해도 잘 버티고, 실제 노인분들이 잠을 좀 적게 주무시기도 하고 늘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노년에 저는 수오행의 기운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이 내 원국에는 목오행이 없는데, 또는 내 자녀의 사주를 보니까 목오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오행의 특성을 많이 보이더라. 그게 혹시 시기마다 들어오는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초년의 시기에는 목오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청년의 시기에는 화오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노년의 시기에는 수오행의 기운이 어느 정도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보충을 좀 하면요. 대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이 특히 10대, 20대 이때가 자아 형성기잖아요. 어린아이 때 대운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들어오는 십성과 오행이 그 아이의 자아를 형성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당연하죠. 원국에 식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래서 뭔가 말을 하거나 표현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식상이 간열지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아 형성기 때 식상의 기운이 막 들어와서 자기 표현하는 거 그때만큼 좋아해요. 물론 성인이 돼서 들어오는 대운의 기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사주를 해석하는 눈이 더욱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